게 아니라 적어도 연락은 주고 오라는 거지. 우리 엄마는 그런 엄마 아니라고 100번을 얘기했는데 엄마가 이러면 내가 현지 볼 낯이 있겠어? 민우, 너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엄마는 눈에 뵈지도 않고 지 와이프만 걱정하니? 그런 게 아니라 엄마 그래도 우리 신혼이잖아. 좀 조심해줘. 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내가 현지지한테 뭐 일을 시켰니? 잔소리를 했니? 결혼하고 한 달이 다 됐는데 코앞에 시댁을 두고 올 생각이 없길래 찾아온 게 내 잘못이니? 그래서 화가 나서 한마디 한 거 가지고 그럼 내가 시어머니가 돼서 며느리한테 그 정도도 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엄마 이렇게 화내면 현지가 많이 놀랄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도 신혼여행으로 연차 다 끌어쓰고 그동안 밀린 일 하느라 맨날 야근하느라 피곤해서 그래요. 저는 남편이 그것보다는 좀 더 단호하게 나올 줄 알았어요. 결혼 전부터 자기만 믿으라고 신신당부하던 남편이라 시어머니가 막무가내로 나오는 걸 보면 저 대신 화를 낼 줄 알았죠. 그런데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지 못하겠는지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머님을 달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괜찮다 싶으셨는지 그 후로도 몇 번이나 더 갑자기 집으로 찾아오곤 하셨고 결국 시어머니 방문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고 말았죠. 그러자 남편이 미안하다며 혼자 시댁을 다녀왔고 무슨 얘기를 했는진 몰라도 시어머니가 더 이상 갑자기 찾아오는 일은 없으셨어요. 대신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시댁에 방문해 같이 식사를 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시부모님을 챙기려 했죠.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께서는 신혼부부가 왜 자꾸 시댁에 오려고 하냐며 저희를 보내려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를 나무라시며 저희가 더 자주 시댁에 들르길 바라셨어요. 어머님이 남편 몰래 뒤에서 저더러 며느리가 애교가 없고 정이 없다며 타박을 하시는데 뭘 얼마나 더 해야 하나 싶어 기분이 상했지만 어쨌든 더 이상 집으로 오지 않으시는 것만으로 다행이다 싶었죠. 그러다 얼마 뒤 제가 회사 사정 문제로 한동안 재택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러자 남편이 없는 틈을 타 시어머니가 다시 저희 집을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지야, 나왔다. 어머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은 그냥 지나가다가 들러봤지. 내가 장 보다가 과일이 좋아서 니들 줄 것까지 좀 샀거든. 단내 좀 봐라. 아유, 너무 좋지 않니? 온 김에 우리 같이 좀 먹게 깎아와 봐라. 어머님,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일하는 중이라서요. 과일은 집에 가서 드셔야겠어요. 뭐? 아니, 너는 시어머니가 집까지 찾아왔는데 차 한 잔 안 내주고 쫓아내는 거니? 남편 눈치 보시며 주말엔 절대 안 오시면서 제가 재택근무를 하는 걸 아시자마자 오시려는 걸 보니 일부러 그러시는구나 싶더라고요. 줄 게 있어서 왔다. 지나갔다 잠깐 들렀다 하시면서 자꾸 집으로 오시는데 저도 처음부터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몇 번 모셨더니 그 후로 거의 매일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한다며 돌아가시라고 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어머님은 그게 기분이 상하셨는지 또다시 집 얻어주신 얘기를 꺼내시면서 저더러 싫으면 친정으로 가라느니 아들 집에 얹혀 사느니 하며 저를 괴롭히셨어요. 분명 남편이 어머님께 잘 얘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건지 그 후로도 몇 번이고 그런 일이 반복됐죠. 그래서 참다 못한 저는 결국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보, 그렇다고 장모님 댁으로 가면 어떡해? 난 어쩌라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어머님한테 여쭤봐. 당신이 어머님한테 뭐라고 했는진 모르겠지만 어머니 달라지신 게 전혀 없으시잖아. 당신 없을 때마다 나 찾아오셔서 괴롭히시는데 내가 어떻게 참아? 내가 집에서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하고 있는 건데 어머님 자꾸 들이닥치셔서 나 일하는데도 지장 생겼어. 나도 처음엔 어머님 이해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당신이 어머니한테 뭐라 말하고 뭘 얼마나 노력하는진 모르겠지만 계속 이러면 나 당신이랑 못 살아. 뭐? 그럼 지금 이혼하겠다는 소리야?
어머니가 바뀌지 않으시고 계속 이렇게 시달려야 한다면 이혼밖에 답이 없겠지. 그러게 내가 이런 꼴 보기 싫어서 결혼하기 싫다고 했었잖아. 근데 자기가 자기만 믿고 결혼하자며. 그래놓고 자기도 어머니 감당 못하는 걸 놔두러 어떡하라는 말이야? 나라고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진 않지만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그러자 남편은 이혼은 하기 싫은 건지 친정으로 찾아와 사정을 하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럴 줄 알았으면 아예 그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당신 말 무시하고 마음대로 결정해서 정말 미안해. 그래도 이혼이라니.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겠어. 안 그래? 앞으로 내가 잘할게. 엄마한테 확실하게 얘기하고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게. 당신 그 얘기를 몇 번을 했는데 내가 그 말 믿고 참았던 거잖아. 근데 결국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내가 이제 와서 당신 말을 또 믿겠어? 이번엔 진짜야. 내가 진짜 결단을 낼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할게. 나도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갈 거야. 정말이야. 남편은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며 앞으로 잘하겠다며 정말 싹싹 빌었어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용서만 구하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저는 그 말을 도저히 믿어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시어머니가 쉽게 바뀌실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런 제 마음을 돌리려고 초강수를 두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그래도 달라지지 않으면 그때 가서 이혼을 하자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인 셈 치고 남편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그 후로 시어머니가 정말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걸려오던 전화도 뚝 끊어지고 밥 먹으러 오라는 말씀도 없이 잠잠하시더라고요. 그 덕분에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한 달 넘게 시어머니 얼굴을 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그동안은 어머니랑만 얘기를 하다가 이번엔 시아버지께도 전부 얘기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그동안 시어머니가 그 정도인 줄은 모르고 계셨다가 상황을 아시고는 시어머니에게 엄청 화를 내시자 어머님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셨다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시부모님까지 싸우게 만들고 시댁에 분란을 만든 것 같아 찝찝했지만 남편이 생각하기에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싶었다니 저도 이번에는 확실할 거라 생각하고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저는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 때문에 부부싸움까지 하고 결혼을 후회할 뻔했었는데 시어머니가 조용히 계시니 남편과 싸울 일도 없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별일 없이 잘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이 미국으로 보름간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일 때문이라 어쩔 수 없었지만 결혼하고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 없었던 저희인지라 남편의 부재가 사뭇 걱정스러웠어요. 남편 없이 혼자 외로울 것도 걱정이었지만 혹시나 시어머니가 이번에도 남편 없는 틈을 타 무슨 일을 벌이시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남편은 아버님도 계시니 그럴 일 없을 거라 했지만 결국 제 걱정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떠나고 나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또 말도 없이 집으로 들이닥치셨거든요. 그동안 잘 지냈니? 어째 민우 없이 빈집에서 외롭진 않고? 네, 보름 금방 가겠죠. 저도 일하느라 바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머님, 오늘은 어쩐 일이세요? 전화 한 통 주시지. 또 연락 없이 오셨네요. 아유, 맞네. 내가 너한테 미리 연락을 한다는 걸 깜빡했다. 아유, 이것도 다 버릇인 건데 내가 참 미안하다. 그래도 이왕 왔는데 또 문전박대할 건 아니지? 아니,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며느리한테 차 한 잔 못 얻어 마시는 모양이다. 남들은 며느리랑 여행도 가고 쇼핑도 다니고 딸처럼 잘 지낸다는데 나는 참 며느리 복도 치질이 없지.
남편 없는 틈에 또 어쩌려고 그러시는지 그래도 오셨으니 차 한잔 대접은 하려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또 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라고 처음부터 잘못 지내고 싶었던 게 아닌데 왜 또 저한테만 그러시는지 한숨이 절로 났습니다. 그래도 남편도 없고 차 한 잔 정도 못 드릴까 싶어서 꾹 참고 차를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근무 중이던 저는 어쩔 수 없이 하던 일을 하러 서재로 들어갔고 어머니가 TV를 트셔서 일하는데 방해돼 이어폰을 꽂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 나와보니 시어머니가 제가 없는 사이 저희 집 주방을 다 뒤집어 놓고 가셨더라고요. 비상용으로 둔 통조림을 죄다 뜯어서 개수대에 버려놓으시고 찬장에 있던 라면도 봉지를 벗겨 못 먹게 쓰레기통에 버려놓으셨더라고요. 거기다 제가 아끼는 그릇들 몇 개는 어디 갔는지 없고 집안 꼴이 아주 엉망이었어요. 이렇게 해놓고는 간다는 말씀도 없이 가버리셔서 저는 어머니께 따지지도 못하고 혼자 화를 삭혀야 했습니다. 맘 같아서는 금방이라도 시댁으로 달려가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남편 없는 사이에 웬만하면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가버리신 시어머니가 다음날 또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이번에는 저도 화가 나서 반기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냅다 소파에 앉으셨죠. 너는 나한테 인사 안 하니? 어머님, 어제 왜 그러셨어요? 음식들은 죄다 버려놓으시고 제 그릇까지 만지셨던데 왜 그러신 거예요?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시죠? 아, 그거 일부러 한 건 맞는데? 안 그래도 내가 너 혼내려고 그러다가 일하는 애 붙들고 잔소리하기 싫어서 참았는데 너 그동안 우리 아들한테 그런 거 먹였니? 햄이 얼마나 몸에 나쁜데 거기다 라면은 또 왜 그렇게 많어? 그냥 두면 우리 아들 먹을까 싶어서 내가 버려버렸다. 그런 거 맨날 먹지도 않아요. 선물 들어와서 비상용으로 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거 가끔 먹는다고 탈나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어머니가 말도 없이 마음대로 버리시는 건 아니죠. 그리고 제 그릇은요? 그거 제가 아끼는 건데. 그래, 그 그릇 예쁘더라. 그래서 내가 쓰려고 가져갔지. 주방 해놓은 꼬라지 보니까 넌 음식도 잘 안 하고 그런 그릇 쓰지도 않는 것 같더만 뭐. 그릇 같은 거 자주 쓰고 닦아놓고 해야 오래가지. 그거 그냥 전시만 해놔서 될 일이니? 네 손에 있어봐야 가치가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들고 갔다. 내가 너보다야 잘 쓰겠지. 혹시나 설마 해서 여쭤본 제가 바보였네요.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닐 거라는 변명이라도 듣고 싶었던 제게 어머님은 너무 솔직한 진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다 제가 아낀다고 잘 안 쓰는 그릇까지 가져가셔 놓고 그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이건 정말 아니죠? 어머니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왜? 너네 아들 집에서 걱정 없이 살면서 겨우 이런 것 가지고 불만이니? 너야말로 양치가 있어야지. 우리 아들이 지 좋다고 잘해주니까 고마운 줄 모르고 말이야. 됐고, 그럼 불평하지 말고 나 출출하니까 가서 밥이나 해와. 남편이 그날 일을 치고 시아버지까지 나서셨는데도 결국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었네요. 시어머니는 제가 어떻게 해도 싫으시고 제가 아들 집에 얹혀 산다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남편 없는 사이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저를 괴롭히시는 거겠죠. 이럴 거면 아들을 왜 결혼시키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애초에 시어머니가 합가 얘기를 꺼냈을 때부터 진작 이런 일을 예상했어야 하는 건데 어쩌자고 남편만 믿고 있었던 건지 저는 제 결혼부터 신혼집 문제며 지금까지 모든 일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은 좋은 며느리 하기 싫더라고요. 어머님, 처음부터 이러려고 도와주셨어요? 집 가지고 매번 갑질하려고 그러신 거냐고요? 근데 그 정도는 저희도 도움 안 받아도 됐었어요. 저희 집이라고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아니고 저도 이런 꼴 볼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하는 건데 말이에요.
자식한테 해주고 싶어서 그러신다는 말만 믿고 제가 바보 같은 결정을 했네요. 시댁 도움받고 이런 취급 받을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제가 집을 해왔을 텐데. 그럼 시댁 옆에 사느니 빚을 내서라도 제가 좋은 대로 했겠죠. 아니면 이 집이 제 명의면 어머님도 더 할 말 없으실 건가요? 그럼 이거 한번 보세요,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게 뭔데 그러냐는 표정으로 서류를 낚아채 가셨고 안에 있던 서류를 살펴보시던 어머니는 점점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그리고는 개거품 날 정도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아우성을 치시더라고요. 이게 뭐야? 너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 한 거야? 네가 지금 내 아들 꼬셔서 집 명의를 바꿔둔 거니? 인연이 아주 작정을 하고 우리 아들을 등쳐먹으려고? 내가 네가 이럴 줄 알았지. 순진한 총각 꼬셔서 들었다 놨다 하더니 얘가 기어이 내 아들 등에 빨대를 꼽았어. 내가 너 주려고 우리 아들 집 얻어준 줄 알아? 예, 저 주려고 도와주신 거 아니시겠죠. 어머니야 자식한테 집 해주고 생색내고 그거 빌미로 며느리 휘어잡고 싶으셨겠죠. 그걸 제가 이젠 확실히 알았네요. 근데 아드님이 집 명의를 제 앞으로 돌렸으니 이제 어떡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이 일 아시면 화병 나실까봐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자꾸 그러시니까 말할 수밖에 없겠네요. 저번에 제가 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 심하게 하고서 정말 남편이랑 이혼하려고 했거든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사람을 피말리시는데 저는 그 고생 더 못할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혼만은 못한다고 집 명의를 돌려주더라고요. 사실 몇 달 전 제가 남편과 이혼하니 마니하고 친정으로 갔을 때 남편이 제게 싹싹 빌고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확답을 줬습니다. 그 확답의 증거로 보여줬던 것이 바로 이 집문서였죠. 집 명의를 제 앞으로 돌리고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이혼해주겠다고 저를 설득시켰거든요. 그래도 시부모님 도움받아 얻은 집이다 보니 그런 일을 시부모님 몰래 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남편이 이 얘기를 하려고 어쩔 수 없이 시아버지에게 상황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게 미안해하시던 아버님은 제 앞으로 명의를 돌리는 걸 흔쾌히 허락하셨고요. 어머니는 당연히 반대하실 거고 알게 되시면 난리가 나실 거라는 생각에 저희가 시어머니의 정신건강을 위해 어머니에게만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명의만 돌려받고 남편이랑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남편이 이렇게까지 해주는 것에 위안을 얻으며 시어머니를 용서하려고 했죠. 그런데 어머님은 그런 저희들의 노력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고 남편이 출장 가자마자 또 저를 괴롭히려 오셨네요. 그러니 제가 여기서 어떻게 더 참겠어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우리가 얻어준 집을 지들끼리 마음대로 명의를 바꿔? 이 일을 네 시아버지가 알면 가만히 계실 것 같니? 이거 죄다 무효로 하고 니들 이혼시킬 수도 있어. 죄송해서 어쩌죠, 어머니? 아버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아버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대신 어머님이 아시면 충격받으실까봐 저희끼리 비밀로 했던 건데 이제는 어머니도 아셔야겠다 싶어서요. 어떠세요? 이제 이 집 명의가 제 앞인 걸 아셨으니 저도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남편이 제 눈치를 봐야 할까요? 제가 이렇게까지 알려드려야 어머니도 더 이상 집 가지고 저 협박 안 하시겠어요? 시아버지도 아신다 그러고 이제 집 가지고도 협박할 수 없으니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신 건지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며 화를 참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절 보고 이년저년하며 난리를 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내용을 고스란히 녹음하고 그날 밤 짐을 싸서 또다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은 짐 싸서 찾아온 저를 보고 대충 상황 파악을 하셨고 저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친정에서 지내게 됐죠. 남편 없는 사이 시어머니가 저를 해코지할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시어머니가 제게 악담한 녹음 파일을 보내줬어요. 그러자 남편은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시댁으로 향해 한바탕 뒤집어 엎었고 저는 그 후로 다시는 시어머니를 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설마 그 사이에 어머니가 일을 치실 줄은 몰랐는지 저희에게 면목 없어 하셨죠. 그리고 시댁 근처에서 살아서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것 같다며 저희에게 집을 팔고 이사를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애초에 니들을 가까이에 살게 두는 게 아니었는데 나도 저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구나. 대체 자식을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참. 나도 이해해보려고 했는데 더는 안 되겠어. 일이 이 지경이 돼서 미안하구나.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긴 했지만 사실 아버님이 무슨 잘못이시겠어요. 저희라고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 예상한 것도 아니었고 말이죠. 그냥 적당히 시집살이 시키려고 하셨으면 저도 눈치껏 며느리 노릇 하려고 했을 텐데 유치하게 자꾸 집 가지고 협박을 하시고 사람 피를 말리시니 저도 도리가 없었네요. 그래서 결국 저희는 그 집을 팔고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다행이라면 다행인지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집을 금방 처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서로의 직장 중간으로 새로운 신혼집을 구하게 됐습니다. 저도 겨우 1년 살고 이사를 가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런 걸 보면 저희 시어머니도 참 참을성이 없으셨다 싶네요. 아니 어떻게 결혼하자마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지 어이가 없지만 여기서 사연을 듣다 보면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어쨌든 저희는 이사를 한 뒤 한동안 시댁에 방문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에게 저희 집 주소를 알려드리지도 않았고요. 남편 혼자서만 종종 시댁에 다녀오곤 했었죠. 그 사이 저는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고 그러자 시어머니는 손주를 보고 싶은 욕심 때문인지 저를 만나고 싶다며 남편을 엄청 잡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 어머니를 뵐 자신이 없네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사과만 하시면 금방 다시 뵐 생각을 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그러시는 걸 보면 어머니가 바뀌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어머님을 뵐 생각이 없네요. 물론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순 없겠지만 적어도 시어머니가 먼저 변하지 않는다면 저도 계속 이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어머니께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어머니, 아무리 아들 귀하다고 아들만 끼고 놀지 마시고 며느리도 자식이라 생각하고 존중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며느리들도 시어머니와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이 말은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모든 시어머니들이 들으셔야 할 말이 아닌가 싶네요.